당뇨병이 수십 년 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식사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 식사의 문제점을 어떻게 찾는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디오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기가 당뇨가 20년이 있었는데도 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 인슐린까지 하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모르겠다. 의사도 모른다. 약만 올린다. 이런 분들이 좀 저를 찾으셔서 오시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제가 하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당뇨 식단. 자, 의사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은 선생님의 문제였습니다. 라는 게 인지가 돼야 돼요. 자, 당뇨의 치료는 의사는 어떻게 가라고 방향 지시를 해주는 사람이지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뭐 약을 줘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식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인슐린을 때려 부어도 당뇨가 심해지면 조절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식단 관리가 먼저고 약을 먹는 게 그 다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식단을 조절하지 않는 분들이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뭘 먹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오신 분이 10월 11일 날 오셔서 11월 14일까지 한 달 남짓 써갖고 오셨는데요. 한 달 있다 오셔서 이거를 딱 저한테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뇨가 20년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걸 써보면서 내가 당뇨가 왜 조절이 안 됐는지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당뇨 일기를 써보라고 할 때는 어떨 때는 딱 보고 괜찮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분 많아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자기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닥터존은 건성으로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상황 파악을 못했죠. 이거는 환자분이 쓰다 보면 한 달 있다 오시면 다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라는 말을 거의 하십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 파악을 못해요. 그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한 것처럼 동그라미를 조금 더 해서 이런 거 특히 조심하세요. 딱 보면 근데 벌써 그분은 벌써 파악했어요. 내 이름 먹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에 제가 당뇨에 대해서 치료 방법 이런 거를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당뇨 그럼 치료 어떤 거를 뭐를 먹어야 됩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환자분 한 분이 사과가 좋다고 해서 사과를 먹었대요. 그래서 당뇨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 당뇨가 사과를 먹어서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자, 사과가 좋아서 당뇨가 좋아진 게 아니죠. 아침에 사과를 먹어서 당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침에 사과를 다른 거를 먹는 대신에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당뇨가 좋아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베글과 오렌지 주스를 먹으시던 분이 베글과 오렌지 주스를 안 먹고 사과를 먹었다면 이 베글과 오렌지 주스는 혈당을 이만큼 올리는데 사과는 이만큼만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당뇨에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는. 자, 그런데 거꾸로 어떤 분은 사과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과 가벼운 샐러드 아니면 브로콜리 아니면 야채 몇 개 먹으시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혈당을 요만큼만 올렸는데
사과가 좋다는 말을 누가 해가지고 사과를 먹었더니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는데. 자, 그분은 커피 한 잔에 야채만 먹으셨던 분은 당이 안 올라갔는데 하나도. 사과는 당이 있거든요. 그럼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한테는 사과가 안 좋은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먹었고 뭐를 대신해서 이거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더 나쁘냐 아니면 먹었던 것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먹었으니까 혈당이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사과가 좋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사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어떤 분들은 사과 먹으니까 더 안 좋아졌다. 당연히 이분들은 여기에 있었던 분이고 사과 먹으니까 진짜 좋아졌네요 하는 분은 자기 식생활이 안 좋았던 걸 더 먹었다는 거죠. 그거 대신에 사과를 먹었으니까. 아니면은 밥을 먹던 사람이 밥 먹고 사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먹었는데 사과까지 먹었으니까 더 올라가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먹으면 좋나요라는 말은 절대 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 먹으면 좋냐? 당연히 물 드시면은 당은 안 올라가니까 좋겠죠. 그런 거 이외에 다른 음식들은 뭐든지 다 그 탄수화물이 전혀 안 들어간 거 빼놓고는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얼마만큼 들어갔나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뭐가 좋다라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식단 일기를 적어오라고 하면 하루를 적다 보면 오늘과 내일의 식사가 완전히 틀려요. 모레도 틀려요. 글패도 틀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3주에서 4주, 2주에서 3주만 해봐도 그럼 한 달을 딱 봤다. 그러면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식사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달에 내가 먹는 것들이 다음 달에 거의 95% 이상이 같은 거를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잘못하는가, 잘하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당뇨 일기를 써보면 그러면 한 달만 열심히 해보시면 충분히 뭐가 문제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올해 2018년 11월 달에 먹는 게 2025년에 11월 달에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당뇨가 또 조절이 안 된다. 그럼 다시 한 달을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내는 식사를 하는데 왜 혈당이 안 올라가냐. 그런 거를 하실 때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분처럼 그 식전과 식후를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에서 6번을 찔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 아침은 내가 그냥 보통 먹는 아침이다. 그러면 그 아침 식전에 찍고 식후에 찍고 그리고 오늘 점심에 또 할 필요는 없지. 오늘 할 수도 있지만 그럼 6번을 찔러야 되니까 그럼 오늘은 아침을 하고 내일은 점심에 한번 해보고 이틀 후에는 저녁에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아침을 못하니까 그냥 점심 때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어떤 거를 하든 간에 그 식사를 할 때 그러면 식전과 2시간 후를 재봐야 돼. 이거를 하실 때만 항상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재봤더니 122였는데 그러고 122 찍었고 그리고 밥을 먹고 다시 2시간 있다 그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2시간 있다 재보니까 235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180이었으면 그럼 50 이상을 넘겼는데 그럼 50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생선, 도토리묵, 잡곡밥, 베글, 사과, 복숭아를 드셨어요. 자, 그럼 베글하고 복숭아를 뺐었으면 180까지만 올라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분은. 그러면 이분은 생선, 도토리묵, 잡곡밥만 드셨으면 235가 아니라 180, 170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은 베글하고 복숭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송편도 드시고 옥수수도 드시고. 그래서 이날 9시에 하신 거는 183에 시작을 하셨는데 사과, 옥수수, 송편, 소고기국을 하니까 484가 나왔어요. 자, 그럼 484가 나왔으면 사과만 먹고 소고기국만 먹었으면 옥수수하고 송편을 뺐다 하면은 484가 아니라 183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250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요 끼에서는 요거를 뺐었으면 요렇게 안 올라갔을 텐데 요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가 이제 당뇨 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먹는데 그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안 좋은지 좋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그럭저럭 나는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식전과 식후를 쌍으로 해서 그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음식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걸 피하는 방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신 분 다른 분은 또 다른 형태의 당뇨 일기를 적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하루에 한 끼만 드신대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살을 절대로 못 빼겠대요. 이분이 200파운드가 넘어요. 여성분인데 되게 뚱뚱하세요. 살을 못 뺀대요. 따님도 같이 오셨어요. 따님도 우리 엄마는 먹는 거 요만큼밖에 안 드세요. 이래요. 하루에 한 번 요만큼 드세요. 자, 이런 분은 식전 식후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적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혈당도 조절이 안 될 뿐더러.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분은 하루에 한 끼 먹지를 않는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한 끼의 정식을 먹고 6번의 간식을 먹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뚱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간단한 간식이 굉장히 칼로리를 높게 섭취를 하는 거라는 걸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오신 분은 이제 당뇨 일기를 적을 거니까 안 했지만 예전에 오신 분은 어떠냐면 진짜 한 끼를 드신다고 그랬어요. 적어보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녹차 한 잔, 뭐 아니면 커피 한 잔 먹는 거는 한 끼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저 커피 한 잔이 블랙커피가 아니라 한국식의 커피예요. 자, 그럼 칼로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서 10시쯤 출출하니까 약과를 하나 드세요. 약과 하나니까 뭐 이것도 식사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11시에 또 친구가 와가지고 송편을 갖고 왔네. 근데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2개만 먹었어요. 2개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도 안 먹고 이제 요만한 거 한두 개 먹었으니까 이제 점심은 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그랬는데도 또 이렇게 뚱뚱하니까 그래도 적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만큼만 드셨어요, 점심을. 그러니까 3시에 딱 되니까 또 배가 고프잖아요. 출출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너스 하나가 있는 거 반 쪼가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 도너스 하나를 크게 먹은 게 아니에요. 반 쪼가리만 먹었다고요. 그러면 자기는 뭐 요만큼 반 쪼가리 먹은 게 뭐가 한 끼가 아니었다고요. 이분한테는. 자, 그럼 지금까지도 이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은 거예요. 점심만. 그리고 뭐 점심 때 그거 먹고 또 뭐 하나를 또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6시가 되니까 자기는 점심만 먹었거든요. 근데 또 저녁을 안 먹기가 그렇잖아요. 한 끼밖에 안 먹었으니까. 근데 한 끼만 먹으니까 그럼 저녁 스킵. 오케이. 그래서 저녁을 안 먹어요. 8시 반 되니까 출출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하나 깎아서 남편하고 먹으면서 그냥 한두 개 주워 드셨어요. 자, 그래서 한두 개만 주워 드신 배. 그래서 또 감 한두 개 먹고. 그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은 하루에 한 끼만 드셨던 분이에요. 정식으로 한 끼를 드셨잖아요. 정식의 식사.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분은 이렇게 식전 식후보다 특별히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그분의 정의로는 한 번밖에.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입으로 들어간 거, 물 빼놓고는 모든 걸 다 적어라. 다 적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고 있었구나. 안 먹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식단 일기를 쓰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의 양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어 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 오라면 그러면 하루에 한 끼 드신다는 분은 꼭 어떤 말씀 하시면 괜찮아요. 그거 적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어제 점심에 내가 요거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해요. 이것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1시까지 입에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물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이야 먹었지요. 물만 먹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껌 하나도 안 씹었어요. 껌은 하나 씹었죠. 뭐 커피도 안 마셨어요. 커피는 커피는 그 식사도 아닌데 좀 먹었지.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그러면 그렇게 드셨냐고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는 안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 먹었어요. 그러면은 먹었는데 오렌지 주스 드셨냐고 물어보지 않으면 안 먹은 거예요. 이분들은 생각으로 기억을 할 때는 그걸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으면 안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직접 적으면서 이틀 있다가 생각나는 걸 적는 게 아니라 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입에 뭐 들어갈 때마다 적으셔야 돼요. 입에 자기가 한 끼밖에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입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 먹었고 다 적으시면 그러면서 일기를 써야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기의 식생활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 그거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추후 문제죠. 고칠 수 없는 분들 많아요. 그죠? 자기가 알고 있어도. 그러면 최소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적게 드시는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20%. 그러면 20% 줄였으면 그거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못 고치더라도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상황 파악을 하면 그러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약을 먹다가 어느 순간 내가 요거 100을 하고 사과 복숭아는 당은 못 끊는데 100은 끊겠다. 그럼 100을 끊으면 당이 조금 더 내려가니까 그거를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단 일기를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하는 일주일 중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를 일깨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 시간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늘 유튜브로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반복되게 이런 말씀을 하루에도 6, 7번을 똑같은 말을 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10번 넘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약을 써서 당뇨를 당연히 조절을 해야 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식단을 줄이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이만큼을 줄여야 되는데 먹는 거에서 이만큼밖에 못했다. 그럼 그만큼의 당뇨 약이 줄을 수 있으니까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약으로 그 보조를 하는 것이 올바른 당뇨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